질문해 주시죠. 예, 조전혁 후보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공동체만이 유일하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국가 이상 유엔군도 실질적인 군사가 없고 국가 이하의 단위의 또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후보가 교육감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가 누군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여기 나오시는 알겠습니다. 예, 아마 이재정 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NLL 발언 뒤집기, 이건 너무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히는 발언이 너무 많습니다. 유권자 판단을 위해 가지고 제 개인 의견을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 사상은 인민대중의 생존과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의 산물이다. 이재정 후보가 하신 말씀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화를 생일 선물로 받고 일생에 잊지 못할 기쁜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재정 후보입니다. 김정일 총비서 추대 10년 강성대국 정책의 일정한 완성으로 김 위원장의 통치 역량이 내외에 입증됐다. 역시 이재정 후보 말씀입니다.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며 아직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 이재정 후보 말씀입니다. 김대업 면회가서 한 말입니다. 역사에 대업을 이룬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라 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권자께서 평가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후보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후보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 후보님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한 제 경력을 두고 정치인은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석발까지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도의원 출신인 본인은 정당 가입하지 않아서 문제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무소속 국회의원은 교육감 자격이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둘째로 역시 저는 교육감의 그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 받은 전과자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조전혁 의원만을 두고 말씀한 건 아니고요. 이게 그 직선제를 저는 앞으로 교육감 선거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일 이번에 교육감이 당선되면은 직선제 폐지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직선제의 폐해가 바로 이렇게 학교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조전혁 의원과 이재정 후보를 두 후보를 저는 정치 성향으로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저는 교육위원을 했는데 교육위원은 정치적 중립선상에서 어느 당도 끼지 않고 정말 순수한 우리 헌법 정신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 상태에서 교육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바로 느낀 바가 이런 것이고, 또 학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삭발까지 했습니다. 네. 한국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일단 용어부터 좀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용어인 일제고사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의 학력을 측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날에 본다고 해서 일제고사다라는 그 부정적인 용어를 확산시키면서 교육 현장을 많이 어지럽힌 것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교권을 무시하고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선생님들의 지시도 불응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데리고 학업을 올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교권을 확립해야 되고 아이들을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줘야 합니다. 많은 예산 의미 없습니다.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취도 평가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관심과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따라준다면 반드시 경기도 교육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정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고요. 답변을 들은 뒤에 재반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 답변과 재반론은 각각 1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여기서 많은 현장 교사 출신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인권 조례 정말 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의 권리 주장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 지도가 포기되었다. 인권 지키기 위해서 수업이 포기되었습니다. 결국은 학생인권 지키지 않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교육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에는 학생 권리 및 책무 헌장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기하고 권리와 책무를 동시에 가르치는 헌장을 제정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그 인격적 성장을 위한 아주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떤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섬기는 교육감이 되겠다. 선생님을 지켜드리는 교육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수업 방해를 받는다든가 혹은 선생님이 모욕을 당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교권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들을 지켜드린다기보다도 교육 그 자체를 지켜드림으로 해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함께 즐겁고 아주 원만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 이것은 어쩌면 혁신학교의 모델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존경과 사랑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전혁 후보 재발론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어떤 사탕 발림보다도 저는 교육감의 자질 검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 학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김대엽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해창 후보가 마치 병력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서 대선 판도를 바꿔놓은 병력 브로커며 사기꾼입니다. 이재정 후보는 대구교도소에 있는 김대엽을 면회가서 역사의 대업을 이룬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김대엽을 만나 주고받은 말들을 자랑스럽게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우란 말입니까? 대업이란 이야기 아래 사기꾼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감옥에 가란 말입니까?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추후에 분명히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교육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단순한 정책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이런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예. 제가 정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대가족 교육 시스템입니다. 대가족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같이 아이들을 공동으로 이제 케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문제 같은 걸로 단위 학교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과거의 대가족 제도처럼 현대판 대가족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공동으로 케어하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적성, 끼, 꿈을 우리 지역에서 함께 우리 어른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같이 공동으로 케어한다면 그 기초 부족한 아이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점점 더 이웃과 단절되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가족 제도를 구성해서 이 지역 사회가 화합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협동조합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교사와 학생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 여러 교육 연구단체라든가 또 은퇴한 교사 선생님들, 기능 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면은 우리 박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대가족 제도를 부활시키는 이런 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런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1분입니다. 예, 정종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 부르는 용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력의 상황을 측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지식과 정보를 잘 쌓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용어를 썼지만 또 이게 일제고사, 근데 진행되는 방식이 일제고사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방식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제식으로 보는 이러한 그 평가는 학생들에게 시험 부담을 줄이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낭비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박용우 후보 재발론해 주십시오. 그럼 일단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금 답변을 좀 피하시는 걸로 제가 좀 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본인이 예. 그 일제고사와 그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용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처럼. 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아이들한테 저는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라고 이야기하지 저는 일제고사라고 표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왜 그 봉투 안에 분명히 그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일제고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제가 예.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아니, 안 됩니다. 뭐 계속 예, 말씀.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학교에 가서 혁신학교 운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혁신부장을 특정 그 교원단체 분들이 거의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혁신부장이 중심이 돼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교감과 교장은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한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금 사실은 혁신학교 문제가 학업성 취소 문제인데 지금 혁신학교 문제를 갖다 물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예, 학교는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이 경영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상당한 경영상의 자율권을 가지고 교사들을 통솔하고 또 그 학교의 경영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갖다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혁신학교가 김상곤 교육감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 네임인데요. 김상곤 교육감을 지지하는 그룹이 정교조 교사입니다. 지금 교사들의 그 사기가 땅에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 특정 교사단체 출신 사람들만 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다 폐지해야지 우리 교사들이 정말 사기가 올라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발론해 주십시오. 제가 이 혁신학교를 꺼내게 된 것은 혁신학교 운영이 잘 됐다 그러지만 이게 바로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는 특정 교원단체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밖에 있는 교사들은 여기에서 소외가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조전혁 의원이 얘기한 대로 후보자가 얘기한 대로 어떤 학교의 유계질서가 무너지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학교는 우리가 다 전교조도 다 우리 교원이기 때문에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전부 이렇게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교조 출신들도 우리가 같이 갔는데 혁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부분 괴리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학업 성취도와 관련되고 또 학력 향상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 자유지정 보충 질문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공통 질문은 경기도의 혁신학교에 대해서인데요. 경기도 전체 초중고의 10%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낮아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추가 예산을 지원받고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으면서
미지정 학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조전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혁신학교의 구호 자체는 정말 그럴싸합니다. 문제는 나무가 아니라 숲입니다.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의 역차별을 가져왔습니다. 혁신학교에 돈이 넘쳐나는 사이 일반 학교에서는 교실에 비가 새고 화장실에 물이 넘쳐도 고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요, 닭 7마리 키우는 닭장 만들어 놓고 창의 체험 프로그램이라며 500만 원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과연 혁신입니까?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서 프로그램별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학교에 예산을 균등하게 분배한 후에 혁신학교 선택권을 저는 학교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편적인 평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다양화를 통해서 일반 학교도 형평성 있게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한 긍정교육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발현할 수 있게 다양한 대안학교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경기도에 무려 5만 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1인당 표준 교육비만큼 교육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교육의 햇살이 비춰져야 합니다. 네, 다음은 박용우 후보께서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혁신학교 이퀄 전교조 학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교사 출신으로서 혁신학교의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완전 해방구입니다. 여기는 학생들의 해방구고 위계질서도 없고 사제간의 정도 없습니다. 스승이 아닌 직업 노동자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모방한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학교를 지금 경기도에서는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 김상구 교육감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저는 교육감이 된다면 당연히 폐지할 것입니다. 일반 학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붉은 사상을 이념시키는 혁신학교는 반드시 폐지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위아래가 없고 이거는 우리 경기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 현실을 모릅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후보자님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경기도에 있는 혁신학교는 붉은 학교라고 저는 여기서 주장합니다. 네, 다음은 김광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혁신학교가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집값이 오른다 그러는데 일부 그 혁신학교 학부모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집값 오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기식 교육에서부터 이제 혁신학교가 탈피한다 그러는데요. 혁신학교 커리큘럼을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70년대 학문 중심 교육에서 아동 중심, 경험 중심으로 이미 바뀌었고요. 우리는 80년대 열린 교육을 또 시행하다가 이 열린 교육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혁신 교육도 안에 보면은 우리가 주지주의, 주지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교사 처음 시작한 70년대 이때부터 이미 우리는 탐구학습, 실험학습, 체험학습, 토론학습 엄청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과거의 교육자들은 다 제대로 된 교육을 안 하고 이제 어떤 분이 초중등 교육에 몸도 안다는 분이 새로운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감싸가지고 과거의 교육을 다 암기식 교육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학교 현장에 실제 가보면은 혁신학교 운영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부장들이 그렇게 전교조 출신들이 많이 차지하고 교장과 교감의 말을 안 듣는 이런 해방 교육 특구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재정 후보께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대업 교도소 면회 분명히 가셨죠. 면회 가셔가지고 역사의 대업을 이룬 것에 큰 보람으로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 자랑스럽게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셨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사기꾼이 되라고 또 감옥에 가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편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야말로 굉장히 편을 갖다 가른 그런 전력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정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제일 먼저 지정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신지요? 혁신학교는 그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예. 26명의 학생을 데리고 교사들이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 폐교 위기 학교를 어떻게 살릴까 해서 혁신학교가 시작이 됐죠. 그럼 경기도에 있는 그 부흥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요? 혁신학교로 지정된 경기도에 있는 용인에 있는 부흥에는 흥덕고등학교죠. 흥덕고등학교 예, 말씀하시죠. 흥덕고등학교. 네, 흥덕고등학교도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흥덕고등학교 정말 모범적인 학교입니다. 혁신학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요.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학교가 되어 있죠. 그 진학률은 지금 나와 있나요? 진학률은 그 학교 학생 가운데 무려 126명 가운데 124명이 대학을 진학하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사실 대학 진학 자체가 뭐 꼭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 성과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길을 자기가 열어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보람이고, 흥덕고등학교야말로 우리들에게 혁신학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광래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하신 뒤에 질문을 해주시죠. 박영우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혁신학교 하나를 놓고도 우리 후보자들이 아주 성공 쪽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참 딱합니다.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흥덕고는 정말 많은 교육자들이 실패한 혁신교육의 산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혁신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그 헌법에 보장한 의무교육, 유초중고 의무교육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예, 답변 1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혁신학교는 모두 다 100%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학교는 특정 단체 교원노조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상급식이 다 들어가 있고 인권도 들어가 있고 학생인권도 있고 총체적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합법적인 그러한 위장된 학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혁신학교를 제가 만약 교육감이 된다면 철저하게 다 파헤칠 것입니다. 또한 혁신학교뿐만 아니고 통일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강사로 서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이러한 학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엄중, 발본, 세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과정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대엽 씨의 경우에 면회 간 거 사실이고요. 가서 그 이름을 따서 정말 앞으로도 인생을 그 큰 뜻으로 잘 살길 바란다, 그런 뜻으로 제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한 것뿐이지, 김대엽이 한 대로 살아라 이런 것을 뭐 교육에 반영하겠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조전혁 후보의 경우에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혹은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이 비판하는 것은 정말 교육자다운 일은 아니고, 더구나 교육감 후보로서도 그렇게 썩 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토론이 정말 우리 이 청취자들에게, 우리 교육 가족들에게 경기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토론이 돼야 할 텐데,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우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현장교사 출신 저 박용우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교육감을 정치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고리를 반드시 끊어놓겠습니다.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학부모님들을 섬기겠습니다. 학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뒹굴면서 울고 웃었던 현장교사 박용우를 교육감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
경기교육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광래 후보 연설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감의 도덕성, 국가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재정 후보는 드러난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낙선운동 대상자입니다. 10억 원이나 되는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출한 공식 기록에 입영을 기피한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재정 후보는 엄연한 이런 사실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고 저를 오히려 비방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기도민과 학부모를 어떻게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분열과 갈등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육감을 원하십니까? 소신 있는 바른 교육감을 원하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이틀만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하겠습니다. 저 조전혁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실패한 정교조식 교육 실험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